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끼게 된 점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슬기롭게 보낸 현실적인 방콕 생활, 그리고 뭘 느끼게 되었는지 세 가지 시니어들이 생각할 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일상이 된 코로나 검사, 오늘만 하더라도 제 딸이 어느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돼서 다시 PCR 검사를 맞고 왔는데요.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줄을 서고 검사를 받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기만 하더라도 비교적 프리랜서인 저는 이렇게 외부 접촉보다는 줌으로 활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고, 한 1년 반 넘을 때까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는데, 최근 급격히 그것이 무너지면서 온갖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게 되었는데요.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초반에 금방 끝날 거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지고, 또 오미클론이니 이러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그 끝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야 백신을 많이 맞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백신을 구경하지 못하고 이런 붉은 영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잠재 요인으로 있을 수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결국은 마스크를 끼고 보내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백신이 주어졌을 때 가장 빨리 맞는 경우로 해서 2차까지 완료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조금 외부 생활을 해볼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자녀 중에 기숙사에 있는 자녀가 있는데, 기숙사에서 자신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또 그 친구는 또 자신과 또 상관없는 그런 지인으로부터 옮게 된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검사를 맡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음성, 그러다가 이제 양성이 나오면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의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보건소 연락을 받고 급격히 다시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2차 완료 접종자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시스템이나 체계가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룰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고, 제게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자가 격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자녀를 자가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경우였는데 저희는 자가 치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제 아내인 경우에는, 제 아내도 2차 접종 완료자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 또 다른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 식구들 전체가 다, 부모들을 빼고, 부모들은 그래도 백신을 맞아서 그랬는지 괜찮았고요. 자녀들이 각자의 방에서 또한 자가 치료 격리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자녀들은 마스크를 굉장히 잘 써서 그랬는지 다행히 그 주변에 전파한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미안이 되었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줬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이러한 것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경우라면 그것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을이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제가 만약에 피해를 줘서 그 고객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를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피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근세 3주에서 한 달을 방과 집에 정말 갇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 방에 음식을 전달하고 또 소독하고, 또 자녀들이 열이 나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소 불안하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어린 자녀들이 그래도 잘 버텨냈고요. 그러면서 나름 좋은 추억들도 가지게 되었던 그런 2021년이었고, 그중에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은 것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에 나만 잘 피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 내가 굉장히 안전하게 저는 항상 K94 마스크를 쓰고요. 항상 벗는 일도 없이 외부 접촉도 가급적 줄였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뜻하지 않는 가운데 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오미크론도 그 발견된 지 금방 전 세계로 퍼졌고 우리나라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두려운 것은 누구는 백신이 남아돌고 누구는 맞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에 대한 그 정보나 재화나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또다시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는 같이 하나로 이어진 어울려 사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면역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 3차 돌파까지 사례가 보고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역 체계에서 방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은 비타민 C라든지 D라든지 아연, 특히 이제 코 속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면역 체계를 찾아가는 그 민간적인 처방들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도 남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면역 체계에 관한 것이고 이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끝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코로나도 어떤 생태계의 파멸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영 그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요. 또 룩업이라고 어떠한 혜성이 그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뭔가 될 거야.'라는 위안 또는 자신들의 이익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것들을 비꼬고 있습니다. 또 고요한 바다라는 그 드라마에서도요. 처음 부분에 어떠한 황폐해진 세상, 특히 물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등급, 계급에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러한 것을 빗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다가올 미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구 온난화로 1.5도가 상승했을 때 생기는 일들을 보더라도 보는 것처럼 물 부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대규모 특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차 안에 그 여름에 더운 기류가 있을 때 어느 곳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어느 곳은 가뭄이 생길 거고요. 또 그러면서 그 북극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육상에 있는 생태계들은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점 그 종류나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막화나 굉장히 두려운 것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시니어들은 알고 우리 때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겪을 일들은 최근에 지구 온난화와 환경 재앙들을 보면서 점점 체감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2021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고 또한 2021년에 어떠한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한 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 또 자연 속에서 그 신선한 공기를 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의 아쉬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는데 반면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퇴직자, 시니어들에게 주는 문제점,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것은 단순히 자기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울리는 문제고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특히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가 줄 양극화가 상당히 두려운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런 위기 뒤에 오는 경제적인 위기 양극화의 그 폐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그 끔찍한 고통들, 특히 채무가 늘어나고요. 반면에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부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문제들, 또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그 격차도 우리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어제 TV로 우연히 보다가 세계 난민의 숫자가 1억 명을 넘는다라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교적 괜찮은 체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무려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은 난민으로서 어떠한 나라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문제에 육박해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체력, 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찾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그동안 막 썼던 것에 대해 다시 돌이켜보면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 후손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자녀들에게 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니어들이 우리가 물려줄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환경 문제에도 또 양극화 문제에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며 응원하는 그런 시니어의 삶이 되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한데요. 빨리 이제 2022년이 오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2021년과는 다른, 또 다른 그 전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같이 어울리고 자연을 즐기며 같이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